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어떤 식으로 영상을 갖다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갖다 했었는데, 촬영하고 편집은 굉장히 쉽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쉽다고 말한 이유가 이게 촬영하고 편집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인터뷰라든가 안 그러면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고자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뜻으로 그때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영상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해볼 건데, 영상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영상을 갖다 만들 때는 기획과 구성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획과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밀락골목시장에 대한 영상을 갖다 만든다 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기획과 구성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갖다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갖다 보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락골목시장에 대한 영상을 갖다 만든다면은 뭔가를 찍어야 되겠죠, 그죠? 찍는 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밀락골목시장. 밀락골목시장에 뭐가 있죠? 맨 처음에 제가 하나 써봤는데, 밀락골목시장.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영상을 갖다 기획하고 구성할 때 포스트잇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을 갖다 하거든요. 포스트잇에다가 그 시장에 관련된 찍고자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는 첫 번째, 밀락골목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아마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안리 해수욕장.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재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시장이니까 당연히 상인들 계시겠죠, 그죠? 상인들. 자, 이렇게. 자, 반갑습니다. 진미 칼국수님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다락카페도 있죠, 그죠? 다락카페. 그 다음에 시장에 보면 먹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그 다음에 시장에 보니까는 벽화도 있어요, 벽화.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보니까는 우물도 있었어요, 우물 조금 다른 시장에 없는 건데 특색이 있죠, 그죠?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을 갖다 해가지고 적어요. 적은 다음에 요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한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요게 한 가지 이야기. 그런데 요 배치를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갖다 하면은 영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갖다 순서를 갖다가 배치를 갖다 막 뒤섞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떻다고 했습니까? 5, 1, 3, 2, 4, 5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5가 맨 앞에 들어간 거는 하이라이트를 갖다 먼저 보여주고 이 영상을 갖다 끝까지 시청하면 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5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을 갖다가 제일 먼저 배치를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밀락골목시장에 대한 우리가 홍보 영상물을 갖다 만든다. 아니면 밀락골목시장에 대한 주제로 뭔가 영상물을 갖다 만든다 할 때 기획과 구성을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료조사예요, 자료조사. 물론 시장 갖다 당연히 한 바퀴 둘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풍경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찍을지를 갖다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갖다 막 바꿔보는 거예요. 먹거리가 맨 처음에 먹거리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밀락 골목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다락 카페가 맨 먼저 나오고 밀락 골목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순서를 갖다 막 이렇게 뒤섞여 보면서 이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번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한다면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갖다가 하겠어요. 광안리 해수욕장. 처음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우물. 광안리 해수욕장, 우물. 광안리 그럼 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되겠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길을 갖다 걷다 보니 우연히 발견한 재래시장. 그런데 여기서 우물을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이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산에서 발전된 큰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우물이 있을까? 광안리 해수욕장 우물 나왔죠. 그죠? 광안리 해수욕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물이 나왔습니다. 뒤에. 지금 이 시대에 우물이 있는 시장이 있다니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출발을 갖다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우물은 아직까지 사용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갖다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우물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갖다 하면서 이제 우물에서 예를 들어서 그릇을 씻거나 하는 상인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인들을 갖다 보여주고 이제 상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채소 같은 걸 갖다 찍는 모습이라든가 보여지면서 이 우물은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썼는가에 대한 또 질문을 갖다 상인들한테 던집니다. 그러면은 상인한테 와서 이제 인터뷰를 갖다 하는 거죠. 아, 이 우물은 내가 지금 장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라고 상인을 갖다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상인을 갖다 인터뷰를 갖다 하면서 밀락 골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듣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스토리를 갖다 넘어가는데 요거 갖다 이제 기획과 이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갖다 맨 처음에는 구성하고 기획을 갖다 해요. 그러면서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밀락 골목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일반적인 1, 2, 3, 4, 5라는 배열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순서가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게 한 가지 줄거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줄거리가 짧게는 30초짜리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2분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2분 이상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2분 이상 넘어가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을 때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수업한 거 영국 남자 보셨죠? 그죠? 거기에 12분짜리 러닝 타임이 12분이었거든요. 방송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12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몇 개의 스토리가 들어갔죠? 6가지의 그러니까는 반응들이 갖다 담았지 않습니까? 한 반응당 2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은 2분을 갖다 안 넘기는 게 좋아요. 30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상인이라는 요 아이템 하나만 떼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분을 갖다 할 수도 있고 30분을 갖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요 안에서 또 이제 상인이라는 아이템에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장사를 갖다 했으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스토리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 안에서 또 작은 스토리가 나오는 게 또 2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갖다 이렇게 쭉 배치를 갖다 이제 하는 건데 요 방법은 제가 이제 주로 기획과 편집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자료조사 기획 구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섭외를 갖다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획과 구성을 갖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물이라고 봅시다. 우물을 찍으려고 하는데 우물만 그냥 찍으면 보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장면에 들어가야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갖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을 갖다 찍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갖다 듣는데, 자,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담는다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물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 얘기를 갖다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물을 갖다 사용하는 현장,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물을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물을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상인들 갖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갖다 이제 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광안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갖다 했는데 옛날 이거 우물 있을 때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어촌이었어 하면서 뭐 얘기를 갖다 이제 하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옛날에 이렇게 시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여기 고기를 갖다 잡고 와서 이거 갖다 노점에서 이제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듣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치인데, 어떤 장치를 갖다 쓰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영상을 갖다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료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그러니까는 밀락 골목시장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앨범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갖다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머릿속에서 구상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갖다 실제 이제 실행을 갖다 옮겨야 되겠죠. 찍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섭외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섭외를 갖다 실제 하다 보면은 내 계획하고 이것들이 섭외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80%에서 90%는 기획을 갖다 하고 구성을 갖다 했는데 섭외가 안 돼가지고 요것들이 엎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섭외가 됐는데도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나 하면은 섭외를 갖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러면은 찍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방송 갖다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엎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섭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 힘든 게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터뷰 갖다 받는 게 되게 이제 어렵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과 구성을 갖다 끝났다. 그러면 장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떤 장치를 해야지 가장 영상을 돋보이게 보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 장치는 방금 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옛날 사진을 갖다 보여주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갖다 갖고 오는 장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장치를 갖다 하면은 영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영상을 갖다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만든 건데 뭐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진짜 이건 뭐지, 공개를 갖다 어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스크린 캡처, 컴퓨터에 나와 있는 화면,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스크린 캡처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 영상을 갖다 한번 보고, 세월호에 관한 영상이에요. 한번 보고 장치를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이 영상에서는 어떤 장치를 갖다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냥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다른 영상 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진 가지고만 이제 만든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장치를 갖다 사용했냐면은 그 소리, 오디오에 중점을 두고 이제 영상을 갖다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경음악을 먼저 선곡을 갖다 해놔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갖다 했죠. 영국 남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갖다 먹을 때 그때 이제 오디오에 집중을 갖다 해가지고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갖다 먼저 선곡을 갖다 해놓고 요 오디오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 영상을 갖다 배치를 갖다 한다.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짧아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철저히 오디오에 이제 맞춰가지고 편집을 갖다 하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를 중점을 두고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오디오라는 장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글자, 텍스트인데, 글자 자체가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영상보다는 소리가 더 강한 인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비중이 영상보다는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소리보다는 글자가 훨씬 더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영상이 일반적으로 볼 때 영상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영상보다도 오히려 오디오가 효과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오디오보다는 글자가 더 커요. 그런 예를 갖다 잘 사용한 예가 옛날에 혹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전부 다 보셨죠? 그때 보면 예고편이 나오는데, 예고편을 갖다 캡처를 갖다 했는데 요것만 다운이 안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예고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블랙 바탕 위에 글자가 나오는 것 같다 알 수가 있거든요. 오라 나의 적이여, 뭐 물결치는 뭐 울돌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멘트가 한 카트씩 이제 딱딱 나오는 것 같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 보고 굉장히 울컥했는데, 이런 울컥한 감정을 갖다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텍스트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갖다 할 때 감성적으로 일단 접근을 갖다 해야 돼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묘사와 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묘사와 환기. 그러니까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묘사와 환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라면을 갖다 먹는다라고 할 때, 라면 안에는 뭐 칼로리가 몇 프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열량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야기를 갖다 만드는 거죠. 나는 그 라면을 갖다가 제일 맛있게 먹은 적이 언제였냐면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라면 끓여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는데, 라면을 갖다가 막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거기에 대파를 갖다가 잘게 착착착 쳐가지고 대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면이 보글보글 막 끓을 때쯤 그때 계란을 갖다 탁 깨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라면을 갖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가지고 먹었어요. 그때 라면이 내 기억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갖다 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갖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 저녁 때 그러면 라면 먹을래 하면 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성을 갖다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런 묘사와 환기를 갖다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묘사와 환기에 대한 그런 감성적인 내용들을 이제 영상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묘사와 환기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은 영상을 갖다 하나 더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하동시장, 예전에 만들었던 하동시장 영상 중에 이제 한 부분이에요. 2일 7일 장 보러 가는 날. 이른 아침 5일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전통시장.
텃밭에서 일군 제철 과일과 채소들이 소담이 쌓여 있고 하동의 명물이 모이는 곳, 하동 공설시장의 2일 7일장. 장날이면 펼쳐지는 신명나는 공연. 흥겨움이 넘쳐나고 즐거움을 덤으로 드리는 시장 속 자리한 하동의 멋. 뜻밖의 찾아온 행운에 가슴은 설레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만나 행복합니다. 맑은 섬진강이 흐르고 지리산을 품은 곳. 여기는 설레임과 행복이 가득한 하동 공설시장입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글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자료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갖다 만들 때는 관련된 자료를 갖다 조사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시라든가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갖다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이거 갖다 영상에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을 갖다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영상이나 디자인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료 조사인데, 자료 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자료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더 좋은 자료를 갖다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거리에 관한, 예를 들어서 홍보 영상 갖다 만들고 싶다. 내가 하는 업종이 먹거리다. 뭐 떡이라든가 아니면 뭐 빵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칼국수라든가 뭐 이런 그 먹거리라면은 그 먹거리에 대한 자료 조사를 갖다 많이 해야 돼요. 딴 집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딴 집은 광고를 갖다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쭉 파악을 갖다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뭐 이야기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쭉 자료 조사를 갖다 한 다음에 이거를 영상에 텍스트로 집어넣으면은 감성적으로 이제 전달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장치뿐만이 아니라 또 영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조명빨. 여자가 원래 이쁘게 보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갖다 하죠, 그죠? 안 그러면은 조명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갖다 찍는다든가 조명 밑에서 뭐 만난다든가 그러면은 조명빨을 갖다 받겠죠? 그러면 실제 얼굴보다 이뻐 보여요. 그 다음에 화장빨. 화장을 갖다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성형인데 아예 본판에 갖다 이제 뜯어 고치는 거죠. 뜯어 고치면은 또 이쁘게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스포트라이터, 백열등이라든가 스포트라이터 밑에서 찍으면은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조명을 갖다 이렇게 비춰놓고,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을 갖다 이제 비춰놓고 이제 촬영을 갖다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명빨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조명을 따로 구입을 갖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터라든가 백열등 이런 거 켜놓고 이제 사용했다 이제 촬영했다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화장빨인데, 화장빨은 영상을 갖다 조금 많이 꾸미는 거예요. 영상을 갖다 치장을 갖다 이제 한다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그러면 화장빨은 어떤 식으로 이제 치장된 영상은 어떤 건가, 그걸 갖다 한번 보고 이야기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줄 영상은 제가 작년에 만든 이제 홍보물 영상이거든요. 먹거리, 뭐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셨습니까? 이게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식 갖다 먹었을 때 손님이라든가 소비자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앞에서도 얘기를 갖다 했듯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건 쉽다고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찍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터뷰를 갖다 딴다든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반적으로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건 내가 그냥 뭐 할 수가 있으니까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 반응,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거 갖다 찍고자 한다면은 미리 섭외를 갖다 좀 해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카메라를 갖다 불쑥불쑥 갖다 대가지고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영상이 또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촬영을 갖다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산 그 해돋이 축제에 그 행사 때 이제 틀어줄 이제 영상을 갖다 찍게 되는데, 거기에 인터뷰가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 홍보 영상을 갖다 만드는데, 그래서 행사 때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행사인데 홍보 영상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크게 이제 앞에 화면을 갖다 띄우는데, 그 영상을 갖다 지금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앞으로 새해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묻는 질문이었는데, 6시간 동안 강북동에서 나가서 촬영을 갖다 했는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컷을 한 컷도 못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사람 불러와가지고 집사람 한 카트 찍고, 그 다음에 그 광복동 단골집 있어요. 단골 가게, 거기서 이제 물건 팔아주고 전부 다 이제 촬영을 갖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 따기가 원래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방송국 같은 경우 보면 전부 다 인터뷰 다 따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인터뷰는 어떻게 했느냐?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촬영했느냐? 이거 전부 다 알바예요. 방송국에서 하는 거. 그래서 TV에 나오면은 뭐 시민한테 묻겠습니다 하면서 인터뷰하고 자연스럽게 하죠. 그죠? 이거 전부 다 알바거든요. 특히나 부산이 이제 찍기가 더 힘들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갖다 해주면 되느냐 하고 뭐 얘기를 갖다 해주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카메라 대면은 막 그 손살을 치고 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인터뷰 따기가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홍보 영상 갖다가 먹는 거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반응입니다. 반응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반응을 갖다 넣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섭외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섭외를 갖다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먹거리에 가장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갖다 썼나 하면은, 먹거리를 갖다 굉장히 클로즈업을 갖다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켜가지고 음식이 이제 꽉 차게끔 이제 보이게끔 했고, 그 다음에 밝은 데서 조명을 갖다가 켜놓고 밝은 데서 찍음으로 해가지고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게끔 이제 그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자체를 갖다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꾸민 거를 갖다 조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효과를 갖다 주고 이제 꾸미고 이제 해가지고 조명빨, 화장빨을 갖다가 이제 넣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홍보 영상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편집을 갖다 조금 해가지고 화사한 느낌을 최대한 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셨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죠? 효과를 갖다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특수 효과를 좀 많이 써가지고 눈을 갖다 잡는 그 방법 말고는 이제 없거든요.